안녕하세요 여러분,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오늘은 아두니오 C 언어의 흐름 제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문장을 한 줄 한 줄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건에 따라서 그 실행하는 흐름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에 있는 if else가 되겠습니다. 네,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A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실행해라 라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템퍼러처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70도 이상이 되면은 위험하니까 셧다운 시켜라 라고 한다든지, 또 60도 이상이고 70도 미만이면 뭐 워닝을 준다든지, 60도 미만이면 안전하니까 계속 실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템퍼러처의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될 문장이 다른 것이죠. 네, 이 문장을 3차원으로 한 지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건에 맞으면 여기를 끝나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서 이 조건이 되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고 또 바깥에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연속적으로 이 문장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자, 그와 유사하게 스위치 케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 하나, 숫자 하나만 딱 만족이 되면은 어떤 일을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해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그 흐름을 깨는 거죠. 깨고 바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장이 실행이 돼서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이 되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네, 케이스 1, 2의 경우를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한 문장을 시행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흐름을 제어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무조건 가지 않고 이렇게 특정 부분을 실행하고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제어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바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이제 직접 들어서 아두니오의 편집창에서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고요. 템퍼러처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도라고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자, 이 부분은 if else를 썼습니다. 직접.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70 이상이냐 60 이상이냐 그 이하냐 해서 해당하는 그 구간에 맞게 메시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거의 같은 로직인데 이번에는 그냥 순수하게 if 문장만 썼습니다. if 문장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템퍼러처가 일단 70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 문장을 수행할 거고요. 그 다음 내려와서 70 이하이긴 한데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정확하게 60 이상이어야 되고 70 이하라는 것이 만족이 되는, 즉 좌변과 우변이 동시에 만족을 하는 논리 곱이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설명한 이 중간 구간의 결과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고 템퍼러처가 60 이하다. 그럼 뭐 당연히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if else를 써서 이렇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순수하게 if 문장만 써서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실현을 해 봤습니다. 결과는 그 온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오겠죠. 네네. 네. 자, 이렇게 참조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셔서 if else 또 if를 쓰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if else 문장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설명드렸듯이, 자, 인덱스에 어떤 값을 하나 주시고요. 그 인덱스가 케이스 0,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있는데 0서부터 1까지, 0서부터 5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간다는 얘기는, 즉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는 0번에 해당하는 경우 실행하고 가고 1번에 해당하는 거 실행하고 가고 쭉 실행하고 가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문장 하나를 실행하고 브레이크니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덱스 값이 0에서부터 5번까지 경우가 다 실행이 되고 나간다는 얘기고, 반대로 여기서는 6번부터 10번까지 경우가 실행이 되고 나간다는 얘기고, 디폴트는
이상이 되는 거죠. 10보다 커야 되겠죠. 10 이하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이것은 10 초과죠. 10 그보다 큰 값인 경우가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if절하고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은 어떤 케이스가 딱 정확하게 맞는 경우에만 이렇게 실행하라고 하는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실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8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5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출력이 돼서 결과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 또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for인데 for는 정해진 숫자만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화를 여기서 하고요. for 가로 열고 처음 0서부터 255 이하까지 i를 하나씩 증가해서 요 사이에 반드시 요 세미콜론 쓰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for 문장 하나를 완성해 주신 다음에 그 무엇을 실행을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대괄호를 엮어서 중괄호를 엮어서 이렇게 문장을 넣어 주시면, 네, 0서부터 255 이하, 즉 256번 요 문장을 실행을 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while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만 반복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숫자를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마치 for 문장과 같이 200 이하를 이제 200번 실행하는 거죠. 하는 것이지만 통상은 여기에 센서의 값을 읽어드려서 그 센서가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을 반복을 해라 라든지, 또 값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반복을 해라, 이렇게 역으로도 해서 주로 어떤 그 대기 상태를 만족하는 조건을 주로 넣는 게 while이고, for는 그냥 무조건 숫자를 증가시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for는 무조건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정해진 횟수만큼 실행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네, 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har 스튜던트 네임을 썼네요. 포인터 이름을 써서 이렇게 4명, 그 전에 보셨던 것처럼 4명분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를 하겠다는 것이냐면 이 스튜던트 이름을 출력해 보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은 4명의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for가 i equal 0서부터 4 이하까지, 즉 4번을 0, 1, 2, 3 4번을 수행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가 지금 초기화된 그 학생들의 이름대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입니다. 네, 폼은 이해하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번에는 파일인데, 자,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파일을 4 이하 될 때까지 하나를 증가시키면서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스튜던트 이름 똑같은, 결과는 똑같은데 표현은 좀 달리 되는 것이죠. 네,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만 이것을 수행하라 라는 예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장을 반복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내용이 같은데 같은 내용의 문장을 똑같이 여러 번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함수와 프로시저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반복돼 같은 문장, 같은 기능을 가진 문장을 여러 번 써야 될 경우에 지금과 같이 함수와 프로시저를 써서 하는 것이 있는데, 함수라는 것은 돌려줘야 될 값이 있을 경우에 함수, 펑션이 되는 것이고요. 돌려줄 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프로시저로서 void라는 걸 선언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함수는 돌려줘야 될 값이 있는데 그 값이 타입이 인테저인지 캐릭터인지 롱타입인지 문자형인지 포인터인지 이렇게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 변수에 타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가장 큰 특징은 돌려줄 값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는 것이고, 함수와 프로시저를 써야 되는 이유는 반복된 걸 똑같이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정의해서 사용해 놓고 불러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콜해서 쓰겠다라는 것인데, 예에서 직접 보도록 하시죠. 네, 함수는 일단 선언은 이렇게 하십니다. 네, 인테저, 밸류어블 타입 주시고, 돌려줄 타입입니다. 네, 이름 주시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건 인수의 형태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컴마 주고 필요하신 만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 들어가는 변수의 타입은 명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에서 실행을 해야 될 문장의 처음과 끝을 구분해 주시고, 그 안에서는 뭐 어떻든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고, 돌려줄 변수를 항상 돌려줘야 된다는 게 함수입니다. 네. 자, 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자,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두 개니까요. 두 개를 평균을 내서 그 평균 값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average라고, average라는 함수를 작성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처음 실행되는 이 셋업이라는 프로시저 내에서 이 문장을 여러 번, 여기다가 똑같은 문장을 여러 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이야 여기가 이제 한 줄이지만 이 펑션 안에서 쓰는 건 여러 문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여러 문장을 여기 매번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쓴다는 것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문장을 하는 것을 여기다 모아놓고 그 이름하고 전달된 값만 이렇게 선언해서 쓰는 것입니다. 네. 자, 에버리지 스코어 첫 번째 얘는 90과 80이라는 것이고 70과 60, 세 가지 경우에 함수 호출이 있었네요. 네. 그 결과가 지금처럼 average라고 하는 말을 이제 출력하고 그 옆에 이렇게 숫자가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펑션입니다. 네, 두 개의 값이 들어가서 계산돼서 나왔으니까요. 자, 이게 펑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반면 프로시저는 설명한 대로 함수와 거의 다 같고요. 여기 한 군데가 보이드라고 돌려줄 타입이 없다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사용법도 똑같습니다. 근데 자, 보이드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두 개의 인수가 들어가서 직접 거기서 문장도 출력을 하고, 이제 두 줄이네요. 그죠? 예, 문장도 출력하고 에버리지 평균값도 내서 출력을 직접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에버리지의 프로시저 이름만 부르고 해당하는 값 넣어주면 이 부분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한 줄로 이렇게 간결하게 끝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냥 직접 거기서 프린트를 해버렸으니까. 돌려준 걸 받아서 다시 계산에 활용을 할 경우라면 이 부분이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결과는 뭐 같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결하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감사합니다.